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에서 북한이 SLBM을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무려 500km를 날아가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정상 각도보다 높게 발사된 SLBM은 동북쪽으로 500km를 날아갔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80km 침범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올 들어 세 번째인데 처음으로 최소 사거리인 300km를 훌쩍 넘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노동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데 이어 3주 만에 SLBM이 방공식별구역 안까지 날아가자 일본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重大な脅威であり、地域の平和と安定を著しく損なう許し難い暴挙。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로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그제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빌미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우방국들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SLBM 수중 사출에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튕겨내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엔진을 점화하지 않고 미사일을 튕겨내는 과정을 콜드 론치,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엔진을 점화해서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는 것을 핫 론치라고 하는데, 이번 실험 결과를 보면 북한의 SLBM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길어야 30km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500km까지 늘어난 겁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는 이 고각 발사를 해서 그랬던 거고 발사각을 좀 낮추면 20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SLBM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쏘면 고도가 최대 300-400km 정도인데 고각으로 쏴서 고도를 그보다 훨씬 높여 사거리를 줄인 겁니다.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000km를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체 연료를 쓰고 추진체 1, 2단의 단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사거리가 2000km를 넘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핵탄두 기폭 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비행 기술까지 확보한 건 실전 검증된 구소련의 SLBM 발사 체계를 들여와 개량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R-27을 기본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수백 발을 다 비행 시험 거친 거예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은 SLBM은 거의 완성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도 같은 구소련제 SLBM을 개량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SLBM 비행 기술을 입증한 만큼 SLBM 발사가 가능한 2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점을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 정도면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이 SLBM의 수중 사출,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튕겨 올리는 실험을 했을 때, 당시 국방부가 이 북한의 SLBM 수준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중 사출 시험을 한 이후에 실제로 SLBM을 개발할 때까지는 대개 4-5년이 걸렸다. 현재로서는 SLBM 개발의 초기 단계다. 네, 4-5년이라고 하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지금 SLBM이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올해 안에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SLBM 그 사출 시험을 처음으로 북한이 공개했을 때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뭐 그런 얘기 하긴 좀 어렵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뭐 어떤 대응 그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이 킬체인과 KAMD라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탐지를 해서 선제 타격해버리겠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북한이 지상에서 공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대응 능력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드가 배치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가 되더라도 북한이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사드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핵잠수함 얘기를 자꾸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북한 잠수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잠수함 기지 문 앞에서 우리도 계속 잠수를 하면서 북한 잠수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래 잠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젤 잠수함은 이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감시 능력이 제한이 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이 핵 잠수함은 그 안에 승조원만 견딜 수가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1년이고 계속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돈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미국이 반대해서 못하는 건가요? 지금 국제 정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역학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때마침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만 특히 중국의 발표를 보면 한일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모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영해 갈등, 사드 같은 까다로운 문제가 쌓여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는 단호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시급하고 엄중한 위협에 우리 3국의 단합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挑発行動は断じて容認できず、安保理を含む国際社会の取り組みを主導し、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 대응을 함께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反对朝鲜的核岛开发进程，反对任何导致半岛局势紧张的言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불만까지 모두 포함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앞서 양자회담에서도 한중 우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드 관련 항의에 긴 시간을 썼습니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해 3국 협력의 동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10억엔 출연을 오늘 가기 결정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후속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부 전선의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부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유사시 작전 수행에 운용하는 K9 자주포와 무인 항공기 등을 둘러보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군단장들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특성과 김정은의 성격을 감안하면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북한이 8월의 수치를 잊지 말라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단단하게 힘을 모아야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북한의 도발과 만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범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중사, 문, 배, 길, 적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 지휘소가 아닌 전방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